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존적인 일반 틀니라든지 브릿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가 한 개씩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다소 숫자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무작정 숫자를 줄이다 보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을 위해서 방사선 검사, CT 검사를 시행한 후에 진단이 나오게 되면 환자 상담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뼈의 질,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심게 되는 임플란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금속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웨덴에서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1990년대까지 사용됐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임플란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회색으로 변화됐습니다. 색칠을 한 것이 아니라 뼈랑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처리를 해서 곰보처럼 만들어 놓은 표면입니다. 하지만 뼈가 아주 나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얗게 인공뼈가 피게 되어져 있는 이런 임플란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은 환자에 따라 어떤 것을 사용할지 임플란트의 선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은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만들고 일정 기간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임플란트와 뼈 만들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이 동시에 하는 방법과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에는 임플란트의 선택과 또 뼈를 만드는 재료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환자가 가진 뼈의 폭이 4.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뼈가 없는 것을 CT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임플란트 주위에 건강한 뼈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뼈를 만드는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뼈를 띄어서 쓰는 자가고리식, 그리고 다른 사람 몸에서 뼈를 띄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뼈인 동종고리식, 그리고 동일한 과정으로 만든 동물뼈를 이용한 이종고리식,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만든 합성고리식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본인의 치아를 뽑아서 골 이식 재료로 만드는 자기 치아 뼈 이식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동시 식립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뼈를 만든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10월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장균을 이용해서 뼈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뼈 형성 단백질이 현재 임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이 뼈 형성 단백질과 이전에 말씀드린 고리식재를 합성하여서 환자에게 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는 아래턱은 3, 4개월, 위턱은 6개월 이후에 치아가 들어가서 저작 기능을 갖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뼈가 나빠서 뼈를 만드는 경우에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좋은 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환자에게 쓰게 되면 위턱, 아래턱 공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철물이 올라가서 저작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